농장 이름이랑 뭐 농장 규모,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뭐 이런 것들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여기 문성 농장이고 두수는 한 180도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예. 그 문성 농장 이름은 혹시 아드님 성함을 네. 따서 아들 이름 따고 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한 80도. 180마리 정도 예. 사육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시작은 몇 년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은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키웠으니까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한 8년 정도. 그 전에는 좀 어떻게 뭐 키우고 계셨어요? 소규모로 해가지고 집 마을 뒤편에다가 한 20주 정도 했어요. 한 20마리 정도? 네. 그때는 그러면 그냥 아버지가 소소하게 그냥 조금 네, 그랬죠. 그래서 아. 농사 지다 보니까 이제 배치 같은 게 나오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을에서도 뒤편에다 키다 보니까 이제 마을 주변 사람들이 안 좋게 파리들 달라들고 오니까 안 좋게 생각한 게 여기를 지금 저쪽 농장을 규모를 샀잖아 돈을. 이제 기존에 한 80평 정도가 있었죠, 여기가. 이따가 그놈을 이제 매입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규모가 커져본 거지. 아들이 와서 내가 킬라요. 소에 대해서는 일제히 무시했는데 자기가 킨다고 조대해가지고 전역해가지고. 그래부터 이제 좀 규모를 키다 보니 한두 마리씩 이제 사다 보니까 규모가 좀 커진 것이고 아픔도 있었고 아들도 아픔이 있었고. 그러면 한 여기로 완전히 이제 한우를 키우겠다고 결심하신 건 한 8년 전쯤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축사가 지금 여기랑 저쪽 옆쪽에 이렇게 두 곳 있다고 네. 들었어요. 그럼 두 곳을 합쳐서 180마리 정도 규모인 걸까요? 네, 그 원래 200도였는데 요즘 많이 팔아버려가지고 한 180도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우 공부는 좀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죠. 근데 하다 보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는 뭐 따로 서적을 구매해서 공부를 하셨는지 아니면 인터넷이나 교육을 많이 다녔어요. 교육을 어디서 뭐 하시는 뭐 기술센터라든지 아니면은 타 지역들 같은 데서 교육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다니면서 배우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처음 제가 알기론 이번 전국 한우 능력 평가대회 처음 출품한 게 지금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들었어요. 되게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먼저 축하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거 수상하신 거 소감 말씀 간단하게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 나가가지고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줄 몰랐는데 그래도 소 키우면서 솔직히 좀 좋은 일이 많진 않았죠. 저희는 소 키우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좀 보상받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좀 새롭기도 하고 우리 그 엄마 아빠한테 좀 고맙기도 하죠. 고맙다면 좀 어떤 부분들이 저를 이제 믿고 계속 해주신 밀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좀 그런 마음입니다. 아버님은 처음에 아드님이 한우 키우겠다고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부모 마음은 이제 시골 들어온 것이 젊은 아기들이 시골 들어온 것이 이제 저는 일자무식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도 모르고 이제 해갖고 여기는 이제 가정적으로 짝가는 소규모라도 막 키우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두수 갖고는 어찌 어림없지라 가서 이제 대상을 해야 앞날이 생긴디 혹시 나는 소 킬라요.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지가 지일 근데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전망이 있다. 이제 친구들도 그러고 후배들도 그러고 이제 잘 생각했다고 지금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더란 말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큰 상도 받아보고 고생을 많이 했잖아 지금. 대견스러우시겠어요. 혼자 이 규모를 두 양쪽 다 혼자 다 키니까
소위 전담을 해보니까 빠져버리니까 나는 이제 저 복합 영농으로 그냥 나 도와주고 나는 이제 변화 반농사 같은 것밖에 안 하니까 지가 모든 것을 이제 소에 관해서는 지가 이래저래 하니까 이제 그걸 믿고 이제 따라주잖아. 지금 한다는 대로. 그러면 한우를 처음 키우게 되신 결심은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제가 처음 내려와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왔어요. 도와달라고 하시니까 힘드시다고. 근데 와서 농사를 좀 지어보니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를 하면은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소를 키우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뭐 사실 젖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우가 제일 접근성도 있고 이미 아버님께서 한 20마리 정도 키우고 있어서 더 쉽게 느껴지셨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죠. 일단은 다른 축종들은 허가 같은 것들이 안 나니까 비교적 쉽게 낼 수 있는 이제 한우나 아니면은 벼농사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게 순환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이제 한우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되게 단기간에 좋은 소들, 좋은 유전자를 가진 소들을 많이 보유하게 되신 것 같아요. 이런데 비결이 있다면 뭘 뽑고 싶으세요? 일단은 좋은 분들을 만나야겠죠. 좋은 분들을, 운 좋게도 좋으신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분들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제가 부탁을 하니까 흔쾌히 주셨죠, 저한테. 그 좋은 소들을. 좋은 소들을 분양 많이 받으신 게 네, 제일 첫 번째. 그럼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이나 이런 데 가서 좀 인연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신 분?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직접 찾아간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용기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예,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제가 직접 찾아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고 저희 아버지가 힘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우량 암소를 구축하고 그러고 개량을 꾸준히 해오신 거예요? 중간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셨을까요? 소를 사서 넣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년도 추석 때 여기 전염병, 가축 전염병 때문에 소를 다 없앴습니다. 브루셀라 같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예 전두수 예. 도축을 하신 그 당시에 102마리였고 100마리 정도를 이제 보냈죠. 권고도태로. 다 보냈어요. 그러면 그럼 완전 기반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셨을 텐데 어떻게 다시 세우셨어요? 다시 그분들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몇 마리 정도 처음 입식을 하셨어요? 맨 처음에 소들을 다 없애고 나서 이제 좀 번식을 안 하려고 해가지고 거세 비용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숫송아지들만 사서 넣어서 조금 하다 보니까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암소를 넣어봅시다 해서 아버지께 부탁을 드려서 이제 입식을 했어요. 그러면 암송아지 입식은 한번 도축하고 난 뒤에 암송아지 입식은 한 몇 년 되셨어요? 하신지? 21년도에 입식을 했으니까 지금 한 3년, 4년째 되겠네요. 그러면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네. 많이 성적이 올라오신 것 같은데 확실히 좀 우량 암소나 좋은 유전 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깨달으셨겠어요? 예, 이미 그 전에 알고 있었고 다시 한번 하는 데는 더 쉬었다 해야 되나요? 한번 고민할 경험이 필요가 있으셔서. 없었죠. 예. 사실 우량함소 같은 거는 이제 선도 농가에 찾아가서 많이 분양을 해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표님이
따로 이렇게 개체를 선발하신 건지 아니면 그 선도 농가에 그냥 부탁을 해서 온 소들인 건지 그게 궁금해요. 제가 골라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골라갖고 왔습니다. 그럼 어. 고르실 때 좀 기준이 있으셨을까요? 이제 후대의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당대 정액이라든지 아니면 족보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사업봤어요. 계열수 상관없이. 아, 개월수 상관없이. 네. 그러면 후대축 성적을 보실 때 어떤 성적을 제일 먼저 보시는 편이세요? 저는 이제 등급이랑 등심 같은 부분을 조금 더 봅니다. 아, 등심 단면적이랑. 네. 아, 그러면 등심 단면적 이런 것들을 보고 뭐 정액도 보고 그렇게 해서 갖고 오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 체형도 이제 보잖아요. 네. 체형이나 그런 등급표도 보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혹시 한국종축계량협회의 선형심사나 아니면 유전체 평가 이런 사업들이 좀 도움이 되신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선형 심사를 해가지고 점수가 높게 나온 애들은 새끼도 더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했고, 유전체 분석 같은 경우에는 한 농가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는 제가 따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선형심사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수상축이 우량암소의 KPN 1314 후대축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런 우수한 유전 능력 같은 것들 통해서 이제 좋은 소가 나온 건데 혹시 이 소가 수상할 수 있을 거라는 좀 기대감이 있으셨을까요? 이렇게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성적이 잘 나올 거라는 기대는 조금 하긴 했었습니다. 오, 왜냐면은 자기 형제라든지 이런 데에서 성적이 이미 좋았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긴 했었어요. 그러면 뭐 체형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고루 좋았던 거네요? 체형 쪽도 예, 괜찮은 편이었죠. 송아지 때도 성장률이 좋았고. 그러면 이제 개량이 사실은 농가 성적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우 농가를 할 때 개량은 거의 필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만의 따로 경영 철학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뭐 꼼꼼한 발정 징후 통해서 뭐 빠른 회전율이라든지 아니면 등급 향상을 위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저는 나온 소가 계속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를 키워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한번 잘 나온 애들은 나중에 나올 확률도 더 높고 해가지고 그런 쪽에 기대를 많이 걸고 키우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후대축 성적이 좋은 암소들은 오래 가져간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 집 소들 보면은 많게는 180개월에서 적게는 뭐 130개월짜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최대 몇 산자까지 끌고 가보셨어요? 이번에 한 30일 전에 나온 애는 지금 14산째 낳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따로 도태나 이런 거 하실 때 기준도 있으세요? 더 이상 번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도태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뭐 후대축 성적이 뭐 어디에 못 미칠 경우에 도태를 한다던가 이런 것도 좀 있으실까요? 그런 거는 시간이 하도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번식으로서 이 수정이 안 된다든지 뭐 새끼를 못 낳았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후대축을 보기도 전에 나가니까 뭐 굳이 후대축 성적이랑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럼 대표님 지금 농장 운영하신 지 그래도 한 8년 네. 되셨다고 했는데 농장 운영하면서 가장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면 어느 분야를 꼽으시겠어요? 저는 송아지 구간에 있어서는
송아지들한테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편입니다. 아, 뭐 사료 급여나 이런 것들 네. 어떻게 사용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뭐 분말초유를 추가로 급여한다든지 아니면은 송아지 옷을 꼭 입혀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송아지들한테는 뭐 아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송아지들 사료 급여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송아지 때부터 지금 비육하실 때까지 좀 어떻게 루틴이 되는지 사용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저는 송아지 때부터 8개월령까지는 무조건 무제한 급여를 원칙으로 해요. 그때까지가 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좀 어떻게 급여하세요? 그 이후에는 이제 사료 프로그램에 따라서 급여를 해요. 사료 프로그램은 이라고 하시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하시는 걸까요? 그냥 TMF 사료를 급여하죠. 아, TMF 사료를? 네. TMF 사료를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 네. TMF 사료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이제 급여의 편리함이라든지 아니면은 추가로 뭔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것이 좀 편리한 것 같아요. 추가로 다른 뭐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TMF 사료 공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이제 조금 브루셀라 병으로 조기 도축도 하고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 심정이나 아니면 또 어떻게 극복을 하게 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라 할 것은 없는데 아무래도 옆에 있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옆에서 이제 계속 힘을 주고 해가지고 포기를 안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주변의 응원 덕분이셨던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하실.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나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계속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터뷰 TMF 사료공장 좀 이동해서 하는 걸로 해볼게요. 이제 문성농장 들렸다가 TMF 공장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먼저 목포문 신한축협 조합원이 전국 한우 능력 평가대회에 국무총리상 수상한 것 축하드리면서 조합장으로서 한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전국에 계신 우리 축산농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 지역에서 국무총리상을 이렇게 받아서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번에 국무총리상 수상한 문성농장이 여기 목무신축협에 TMF 사료 급여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목무신축협 TMF 사료 좀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죠. 요즘에 살아남으려면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하나를 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제일 가볍게, 제일 작게, 성능은 최고, 더 중요한 것은 가격은 싸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TMF 사료 공장도 목적이 뭔가 이 어려움에 우리 축산 농가들이 이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하려면 최소한 원가 절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대신에 또한 사료는 최고 우수 사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장 시설할 때부터 공장 들어가셔서 봤을 거예요. 아마 그 옛날처럼 곡물을 쪄서 이렇게 생산을 해낸다는 것이 키 포인트죠. 또한 번식우 사료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들녘에서 자라는 잡초를 일반 건초를 수거해서 만들기 때문에 최고 싸게 만든다. 또한 제가 성분 검색은 안 했지만요. 어느 박사가 갈대에 가서는 송아지에 설사 억제 성분이 들어있다.
아,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사료를 만들면 대박을 터겠구나. 그래서 특허까지 내서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대통령상, 국무총리 상 또한 다음에는 대통령상 틀림없을 겁니다. 예. 지금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TMF 사료는 한 언제부터 사용하고 계셨을까요? 사용한 지 한 3년 됐습니다. 3년? 네. 그러면 이 TMF 사료를 선택하신 이유 한 번만. 지역 축협이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있겠죠. 그리고 첫째는 우수성이죠, 우수성.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가격도 싸고, 예, 그래서 사용하고 있어요. TMF 사료 그래도 급여하실 때 좀 편리성도 있다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 좀 우수한 측면 같은 게 뭐 기호성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좀 어떠신가요? 예, 건초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축협에 비해서 기호성도 우수하고, 그리고 소들이 더 잘 먹고 그만큼 성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목무신 TMF 사료 공장이 좀 축협에서도 성공적인 운영으로 전평이 나 있는데요. 최근 사료 공장 신축해서 판매량을 증대하는 등 흑자 경영을 이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러죠. 일단은 이 원가 절감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장 직원들하고 투명성, 또 임원들하고 투명성,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고요. 또한 직원들이 우수성, 요즘에 일요일 날 우시장 같을 때도 예를 들면요, 리스필병 때문에 장이 한 번 걸렸어요. 그래서 소가 많이 나올 거라 예측을 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임의대로 자율적으로 시간이 되신 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좀 도와주라니까 10명이 나와서 실제 400마리 넘게가 소가 나와서 거래가 410두가 거래가 됐죠. 이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주인의식이 가지고 있다. 뭐 거기에 우리가 흑자 경영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전국 한우 능력 평가대회라는 게 한우 농가들에 있어서 되게 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대표님께서 전국 한우 능력 평가대회에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거나 이제 참여를 준비하는 농가들 위해서 뭐 한마디 정도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처음 내보면서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도전을 해야 뭔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도전을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계량이나 이런 게 할까요? 계량은 이제는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계량 이런 것도 한우 성적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버틴다 하면요, 우리가 지금은 기본적으로 해왔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농가 폭을 계량 쪽으로 더 늘리고 있고요. 또 아까쯤에 우리 TMF 사료에 대해서 빠뜨린 것이 있어요. 늘 우수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매일 매덕하는 기계를, 성분 분석 기계를 준비해서 그것을 매일 준비를 하고 있다. 질이 떨어지면 출하를 안 시켜서 질이 나오는 것만 농가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늘 사료 질을 안 떨치기 위해서 매일 검사를 하고 있다. 사실 농무신 축협에서 이제 한우 농가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노력으로 7년 연속 가축 경매시장 거래 마리수 전국 1위 달성하는 등 되게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우 농가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계시고 있고, 뭐 내년에 한우 농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그래요. 우리 우시장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죠. 첫째, 아마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을 것입니다. 뭘 시작했냐면요, 이제 우리 축산 농가들이 고령화 되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안 하면 살아남지를 못한다. 패내야만이 고령화 되어도 좀 더 늦게 킬 수가 있다. 그래서 소를 우시장에 싣고 오면 우리 직원들이 차에서 내리고, 또한 사게 되면 실어주고 팔게 되면 내려서, 그렇게 해서
그런 서비스 또한 직원들이 급하면 이렇게 하면 차도 주차장에다 반드시 대고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이 소를 우리 우시장에다 한 마리 내다 팔면 8만 원을 정기 예탁을 자율 정기 예탁을 하면 우리가 마리당 2만 원씩을 적립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10만 원이죠. 10마리 갖고 오면 하루장에 20만 원. 벌써 그 돈이 퇴직금식으로 몇 천만 원 된 농가들도 있고 그럽니다. AG인들도 다 그렇게 해주고 있죠. 또한 맹년도에는 우시장 개량 사업으로 해서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좀 더 우리 축산 농가들이 편하게끔 또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소홀하게끔 그런 우시장을 지서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도 더 편리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합장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곳에 약간 직원들의 서비스 정신 이런 것도 많이 강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건 문만식 조합장님의 의지가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조합장님만의 뭐 신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노하우요. 늘 위기는 기회로 삼고요. 전국 콜레라 시대 때도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헤쳐나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때도 우리 직원들이 부모님을 한 분씩 선택을 해서 한부모 갖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전 직원들이 고령화된 한부모 갖고 여기를 해서요. 부모님처럼 한 달에 한 번은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고기든가 과일이든가 사가지고 가서 안부를 전합니다. 지금 논해가 있으면 논해까지 찾아가셔서 고생하신다 하고 어디 아픈지가 옴약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의 도시에 있는 자녀들한테 전화를 해서 부모님 만나 뵀으니 건강은 괜찮하더라. 좀 불편해서 병원 갔다 왔다 하더라. 이런 통보. 그래서 도시에 있는 자녀들도 카드라도 우리 조합에 하나씩 만들어서 이용하게끔 해서 성공적으로 그냥 그것도 일지를 써서 저한테 결제를 맡게끔 늘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 또 있죠. 우리 조합은 우리 직원들이 수도권에 가서 대출을 올해만 해도 90억 이상을 출장 나가서 받아왔다. 그냥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옆에 한우농가가 그래도 나와 있는데 대표님이 이제 한 8년 정도 한우 키우시면서 한우농가로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 정도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조합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드리니까. 없습니다. 왜 없냐면요. 이 철에 따라 농번기에 따라 장감이며 삽이며 모자며 적게면 수확이면 허다못해 농가 문패면 농가 문패도 닭을 키면 닭그림을 넣어서 부모님 양 부모 이름을 써서 돼지를 키면 돼지 사진, 소를 키면 소 사진, 염소를 키면 염소 사진 이렇게 다 서비스를 해주고 있으니까 없다 현지 찾으면 있을 거예요. 찾아서 다음에라도 이 인터뷰 끝나더라도 이 얘기를 한다면 실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저께도 장어하고 삽하고 장갑하고 보내줬죠. 사실 지금 지난해 3월 조합장님 당선 이제 3선 하시고 임기 절반이 지나고 있어요. 예. 지난 재선 동안 축산업 분위기와 그리고 3선 동안 분위기가 또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지난해와 올 한 해 축협 운영하시면서 힘쓰신 부분이나 내년도 목무신 축협의 주요 사업 같은 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죠. 예. 우리 직원들이 올해는 더 어려울 것이다. 다른 조합은 봉급을 인상을 동결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직원들 10% 봉급을 올렸죠. 또한 작년에 1,150%를 줬는데 올해는 직원들한테 1,200% 목표다. 그래서 올해도 약속대로 1,200%를 이렇게 줄 것입니다. 주게 될 것이고요. 또한 그렇게 사기를 살려서 그 대신에 각
지점에 목표를 못 채면 상여금에서 일부분을 공제한다. 이거보다 책임 경영이다겠죠. 예. 그래서 뭐 우리 직원들이나 다른 직원들이다 하면 독재다 할 줄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앞으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어떤 방법을 맹년에는 했냐면요. 어제 아침에 우리 간부 직원들 회의하면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목표를 못 채면 간부 직원 때 상무들 회의를 주말마다 하는데요. 과장 회의 때 들어올 것이다. 목표를 못 채면 또한 거기에도 목표를 못 채면 자리를 배제시킬 것이다. 사전에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했죠. 또한 그렇게 열심히 해야만이 우리 직원들한테 너네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 기왕이면 다른 은행을 안 가고 너네들한테 가고 경제사업도 우리 조합에 오고 우리가 하기에 날렸다. 어려운 건 없다. 우리가 하면 무조건 된다. 그래서 올해보듬도 매년에는 예산을 15%를 더 짰는데 15% 목표를 틀림없이 채워서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더 원가 절감을 하게끔 사료값을 매년에도 또 내립니다. 매년에 지금 12월 2일부터 1월 2일부터 내릴 것이고요. 포당 150원을 농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큰 돈이에요. 이거를 얼마만큼을 더 팔면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10%를 더 팔면 150원이 내려갑니다. 이미 150원 내려요. 또한 10%가 더 늘어나면 또 농가들이 또 150원을 내려가죠. 이래서 우리 직원들만 세일즈맨이 되자네. 이제는 우리 농가들이 세일즈맨이 돼서 우리 농가들이 더 싸게 사료를 쓸 수 있게끔 지금 현재도 외지인들이 40%를 우리 TMF 사료를 이용을 하고 있죠. 아무리 싸다고 농가들이 선택 안 합니다. 싸고 질 좋아야만이 농가가 선택해요. 그래서 싼 것은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질 좋은 사료를 앞으로 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끊임없는 우리 집행부가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목무신 축협의 노력과 더불어서 대표님의 농가 대표님의 노력으로 이제 국무총리상까지 수상하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조금 올해 참여한 경험을 살려서 전국 한우 능력 평가대에 좀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당연히 해야죠. 목표 이제 대통령상 목표죠. 그러신가요? 아직 한 계단이 남아있잖아요. 대통령상을 목표로 달려나가시겠다. 앞으로 이제 축산 농가로서, 한우 농가로서 이제 달려나갈 길이 창창하신데,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처음 석유로 올 때부터 신안군 소들을 좀 더 좋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지역 상생의 목표까지 갖고 계신. 이제 대표님이 또 좋은 종축을 만들어서 신안군 자체에 좀 고능력 한우를 많이 키우기 위한 게 목표이신 거예요? 저는 그런 목표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아, 좀 늦어지긴 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되게 처음부터 포부가 엄청 크게 갖고 오셨네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만식 조합장님께도 내년 목표나 다짐 같은 게 있으시다면? 예. 먼저 또 우리 축산농가께서 그 상금을 지역 신안군 장학재단에 기부를 하겠다고 해서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이제 우리 조합의 목표는 매년에는 원가를 담은 얼마라도 올해도 원가를 650원을 떨쳤습니다. 포당 650원. 매년에도 질 좋은 사료를 만들어서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원가를 더 떨칠 수 있는 사료를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